안녕하세요. 태임성형외과 금봉식 원장입니다. 이 몽고주름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면서도 사실은 이 몽고주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이 몽고주름이라는 용어가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헌마다 이러한 몽고주름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왜 잘못된 개념이고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몽고주름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역사적인 어떠한 인식론적인 흐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쌍꺼풀 주름이 뚜렷하게 아웃라인 형태로 있는 눈은 아이라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눈이 눈꺼풀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인의 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눈꺼풀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러한 눈 형태가 원래의 청사진 원형이라고 전제를 하고 다른 눈꺼풀을 분석하고 파악하셔야지 이 눈꺼풀에 대한 어떤 해부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쌍꺼풀 주름이라는 것은 영장류 이상에서는 모두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구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원숭이에서도 존재하는 이 쌍꺼풀 주름이 동양인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앞뒤 말이 안 되는 어떠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동양인에는 쌍꺼풀이 없다, 이런 고정관념적인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 인종의 눈 형태를 보시면 이 동양인 외에는 모두 쌍꺼풀 주름이 아웃라인 형태로 뚜렷이 존재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동양인도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쌍꺼풀이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부터 좀 더 낮아진 아웃라인, 인라인, 그리고 거의 호꺼풀처럼 보이는 얇은 쌍꺼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양인의 눈꺼풀에 나타나는 쌍꺼풀 주름은 아웃라인 형태의 어떤 원형적인 쌍꺼풀 주름에서 매우 작은 속쌍꺼풀에 이르는 어떠한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양인의 눈꺼풀은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쌍꺼풀 주름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진화 생물학적인 환경적인 적응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일본, 중국 인구 집단을 마지막 빙하기에 시베리아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낸 인구 집단으로 보통 인류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우리가 추운 겨울날 스키장을 가시면 눈보라가 치고 강한 자외선이 반사되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눈을 심하게 찡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구로 들어오는 자극을 최대한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실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표정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서 추운 극한의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쌍꺼풀 주름이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풀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진화 생물학적인 동양인 눈꺼풀의 해부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왜 몽고주름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몽고주름 가설이라는 것은 1831년에 나온 것입니다. 이 1831년은 아직 진화 생물학, 이 생물학적인 개념이 제대로 인식론적으로 생기기 이전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구상 인류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냐 하면 지구상의 여러 인종들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라는 관점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인 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완전한 인간 형태는 서양인들이고 순차적으로 동양인, 흑인 이러한 순서로 발달 형태가 불완전한 인간 종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발생 반복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진화 생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유기체들을 단계적으로 위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발생 반복 관념을 적용하여서 이 어류에서부터 포유류까지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였고, 가장 완전한 형태가 서양인이고 그 다음 하위에 있는 형태가 동양인을 뜻하는 몽골리안이란 말을 썼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19세기 초에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서양인에 비해서 발달이 덜 이루어진 인간 형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몽고주름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 아몬이라는 독일 안과 의사의 논문에는 이러한 이 발생 반복 관념과 발달 정체 학설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몽고주름 가설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명백하게 부인되지 못하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몽고주름 가설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사실은 몽고주름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몽고주름이라는 말을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이 몽고라는 말은 19세기 초에 몽골로이드, 니그로이드 이러한 동양인이나 흑인을 비하하여서 인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누면서 쓰던 용어인 것이죠. 영어권에서는 현재 쓰지 않는 말입니다. 1950년 정도에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용어를 인종차별적인 용어라고 해서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논문에서는 이 몽골리안 폴드란 말은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오랫동안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이 몽고주름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학술적으로는 이 독일어 에피칸수스란 말이 사실은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에피칸수스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부인되고 폐기되어야 할 용어인 것이죠. 과거 몽고주름 가설에서는 이 쌍꺼풀 주름이 풀어지면서 흘러내린 이 눈머리 부분을 에피칸수스, 몽고주름, 몽골렌 팔테 독일어란 말로 표현을 하였고, 이 흘러내린 위쪽에 이 눈꺼풀 본체부 부위를 에피블레파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몽고주름 가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닥터 아몬의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동양인의 눈꺼풀에서 눈머리에는 에피칸수스, 눈꺼풀 본체부에는
에피블레파론이라는 두 가지 안면 피부에 기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매우 황당한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몽고주름 가설에서 얘기한 이 에피칸수스란 용어가 현재에도 여전히 의학 논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피칸수스란 개념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몽고주름 가설을 완전히 폐기해야만 이 동양인 눈꺼풀의 해부학을 올바로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양인의 눈꺼풀은 에피칸수스나 에피블레파론 뭔가 특별한 기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쌍꺼풀 주름이 환경 적응적으로 다양하게 변형된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과거의 몽고주름 가설을 폐기하고 진화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가독이라서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진화 생물학적인 변형 과정에서 중요한 쌍꺼풀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쌍꺼풀 주름이 아웃라인 형태로 뚜렷이 존재하는 눈을 보시면 이 부분, 코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깊은 웅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이러한 쌍꺼풀 주름이 아래로 점점 풀어지고 변형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공간이 연부 조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위에서 살이 흘러내리면서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이게 점점 작아지면 아래쪽으로 살이 꺾이면서 이 앞부분이 흘러내린 살에 의해서 덮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점점 심해지면서 쌍꺼풀이 인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해지면 마침내 거의 혹꺼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동양인의 눈꺼풀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눈꺼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몽고주름이라는 과거의 관념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털어내 버리고 단지 이 원래 존재하던 쌍꺼풀 주름이 다양하게 변형된 상태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러한 눈꺼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쌍꺼풀 주름을 어떠한 중심관념으로 눈꺼풀을 해석을 하면 훨씬 눈꺼풀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쌍꺼풀 수술도 단순히 이 부분의 피부와 눈 뜨는 근육을 연결하는 과거의 고식적 쌍꺼풀 수술 개념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꺾여져 있는 이 눈꺼풀 연부 조직을 상방으로 다시 펴는 이러한 과정이 당연히 쌍꺼풀 수술에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눈꺼풀 해부학이나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몽고주름 가설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완전한 형태로 시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쌍꺼풀 수술이나 아트임 수술을 고려하실 때 본인 눈에 어떠한 수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몽고주름 관념을 버리고 본인의 눈에서 쌍꺼풀 주름이 어떠한 상태로 변형되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